우리가 흔히 아주 오랜 시간을 떠올릴 때 동서양 공통적으로 흔히 천년의 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 왕조는 무려 3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 나르메르 왕을 시작으로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가 죽기까지 총 31개 왕조가 흥망성쇠를 보였으며 계산하면 평균 1왕조당 100년가량입니다. 3000년 긴 왕조 역사를 효율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 대사제이자 역사가인 마네토는 왕조 분리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준은 왕과 혈통의 변동 혹은 수도가 옮겨진 경우, 분단과 재통합된 경우로 그가 사용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후기왕국 구분법은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30년 이집트 멸망 당시 멀리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시대가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이후 통일신라 고려조선, 현재 대한민국 역사까지 모두 합쳐 2000년이니 고대 이집트 3000년 왕조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또한 길게 유지되었는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기나긴 역사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초기 3, 4왕조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쇠퇴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은 흘러 신왕국의 강력한 파라오 람세스 2세가 바라본 피라미드는 이미 1500년이 지나버린 오래된 유적이었습니다. 1500년의 간극은 현재 우리가 선덕여왕의 첨성대를 바라보는 시간 간격과 일치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전체 숫자는 소규모 위성 피라미드부터 파괴된 것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 대략 100기가량 된다고 하며 가장 유명한 쿠프 대피라미드는 순서상 6번째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피라미드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앞선 5기를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발전 속도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경이로우며 이번 영상에서 초기 5기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피라미드 건설의 주역들인 고왕국 3, 4왕조 파라오들의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조세르, 세켄케트, 후니, 스네페루, 쿠프, 제데프레, 카프레, 멘카우레. 약 15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주요 피라미드들이 모두 완성되는 엄청난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라미드를 시대순으로 일렬로 쭉 나열해보면 마치 인간처럼 성장하고 절정기를 보였다가 점차 쇠퇴, 결국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역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은 단층형 무덤 마스타바로 갓 태어난 신생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스타바는 1, 2왕조들의 무덤, 이후엔 귀족 신관들의 보편적인 무덤으로 지상의 예배당, 지하의 매장실, 그리고 지상 지하를 연결하는 수직 갱도로 구성됩니다. 갱도는 보통 20m로 매우 깊으며 매장실에는 죽은이가 사후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장의용품과 함께 석관이 안치되었습니다. 갱도는 돌 무더기로 장벽을 만들어 도굴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출입할 수 있도록 동쪽에 출입구를 만들며 입구와 벽면은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되어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고고학적 길잡이입니다. 요온의 회랑 안에서는 향을 피우고 곡물을 바치는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마스타바를 한 개씩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아 올리면 6단의 계단형 피라미드가 만들어집니다. 천재지상이자 만능과학자 이모테프에 의해 건설된 첫 번째 계단형 피라미드는 걷기 시작한 어린이에 해당합니다. 사카라 계단식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자 실제 살던 궁전을 본따 만든 신전이기도 한 복합 건축물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의 사후세계를 위해 지하갱도와 매장실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수직갱도를 중심으로 미로처럼 얽힌 통로들이 있고 지하세계와 지상을 연결하는 거대한 경사로 계단이 추가되었습니다. 수많은 벽돌로 촘촘히 지어진 지하계단은 그 규모와 깊이가 상상 이상입니다. 이모테프의 혁신과 천재성, 당시의 건축 기술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라미드는 무너진 채 흔적만 남아있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세르의 후계자 세켄케트에 만들어진 계단형 피라미드입니다. 조세르 피라미드 바로 옆에 위치하며
왕권이 약했는지 규모는 더 작아졌습니다. 대부분 무너졌지만 다행히 지하 무덤은 동굴다가지 않은 채 발굴되어 금 팔찌와 금조개 장식품, 특이한 슬라이딩 도어 형태의 석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메이둔 피라미드로 초등학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망조 마지막 파라오인 후니를 위한 피라미드로 지어졌다가 후계자 스네페루가 이어받아 완성시킵니다. 스네페루는 후궁 메레상크를 통해 낳은 서자였기 때문에 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족통인 베다른 누이 헤테프 헤레스와 결혼하였습니다. 스네페루와 헤테프 헤레스 둘 사이에서 근친혼으로 태어난 왕이 대피라미드 주인공인 쿠푸입니다. 헤테프 헤레스 왕비의 무덤은 우연히 대피라미드 동편에서 1925년 사진사 이브라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 조지 라이스너 팀의 사진사로 일했던 이브라임은 삼각대를 세우다 운 좋게 지하로 통하는 작은 갱도 입구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갱도 끝 매장실에서 하나의 설화석고 석관과 가마, 화려하게 세공된 침대와 의자, 커튼 보관 상자, 파이앙스 장신구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된 이 가구들은 4500년 전 당시 이집트 왕족들의 생활상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쿠푸 가계도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메이둔 무너진 피라미드는 코어 중심부가 벌거숭이처럼 적나라하게 남아있어 건설 과정을 잘 보여주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건설 1단계는 입구와 통로 지하 내실을 먼저 만들고 2단계는 정중앙 코어 부위를 올립니다. 3단계는 계단식으로 돌을 측면으로 쌓아 올려 7층 계단식 구조로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스네페루는 여기에서 새로운 시도를 시행하는데 경사면을 메워 외장을 일자형으로 덮어 경사각 50도의 완전한 사각뿔 형태를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장 커버를 덮는 기술이 부족했는지 피라미드 외벽은 무너져 버렸고 중심 코어만 남게 되었습니다. 완공 중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는 가설의 근거로는 장제의 신전이 완성되지 않았고 묘실도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메이둔 피라미드 옆에는 여러 마스타바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왕자 라오테프와 그인 노프레트 부부상은 세계 미술사에서 중요한 걸작품입니다. 특히 눈동자는 고대 이집트 기술의 미스테리 중 하나인 광학 렌즈로 만들어져 살아있는 눈빛처럼 생동감을 더합니다. 다음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굴절형 피라미드입니다. 네 번째 건설된 굴절형 피라미드는 왕성한 성장을 보이는 중학생에 해당합니다. 파라오 스네페루는 선왕 후니의 메이둔 피라미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피라미드를 제작하게 되는데 욕심이 과했는지 무려 55도의 극경사를 시도합니다. 피라미드 역사에 있어서 스네페루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쿠푸의 아버지로 무려 3개의 피라미드를 완성시켰으며 이때 축적된 기술은 커다란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쿠푸 대피라미드의 탄생을 가능케 했습니다. 스네페루 이름은 아름다운 사람을 뜻하며 쿠푸가 폭군으로 묘사된 것과 달리 자비심 넘치는 친절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야망이 넘치는 왕이기도 했는데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으며 세라비트 엘 카딤 지역에는 당시의 번영을 알 수 있는 하토르 신전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황량한 바위산인 와디 마가라 지역에는 정모왕의 면모를 보여주는 적을 제압하는 스네프루의 벽화가 발견되었고 특히 시나이 반도는 터키석과 구리광산의 중요 매장지로 소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북동 레바논에서 피라미드 건설의 필수 재료인 대량의 삼나무를 수입했다는 기록과 남쪽 누비아와 푼트로도 진출해 향신료와 곡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적과 기록, 3개의 피라미드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스네페루는 아마도 현대의 오일머니 갑부 만수르, 아부다비 왕족보다도 더 막강한 부자였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카 파피루스는 이집트판 천일야화로 고왕국 왕들의 흥미롭고 마법같은 이야기의 단편집입니다. 이 중 세 번째 스토리에 스네프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는 아름다운 궁녀들과 호화로운 선상 파티를 즐깁니다. 여인들의 옷을 벗기고 그물을 입혀 노를 젓게 하는데 망사 패션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흥 중에 한 여인의 귀중한 터키석 머리핀이 호수로 떨어져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 스네페루는 대사제를 시켜 마법으로 소물을 가르게 하여 머리핀을 찾아내고 다시 선상 파티는 재개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과 유사한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부와 권력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사각벌 형태의 피라미드 3개를 모두 완성할 수 있었으며 각각 높이는 92m, 105m, 105m로 대피라미드의 3분의 2 높이이지만 3개 피라미드 모두를 합치면 용적이 쿠프 대피라미드를 능가하게 됩니다. 굴절 피라미드는 왜 이런 독특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작 초기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연한 진흙판 상 위에 돌이 올려졌고 가장자리에만 단단한 돌 바닥으로 지탱하였습니다. 피라미드가 높아지면서 약한 중심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집안 치마로 내려앉으며 균열을 일으켰고 피라미드는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메이둔 피라미드 외장석이 붕괴된 선례가 있었기에 결국 건축가들은 다급히 경사면을 55도에서 43도로 확 낮추고 목표치보다 30m 낮아진 채 완성시킵니다. 굴절 피라미드는 외장석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편인데 이는 네 외장석 사이에 상당히 큰 틈을 남겨두어 열 팽창 시 발생하는 구조적 압력과 균열에 잘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장석이 안정적인 또 다른 원인은 돌들을 평평하게 쌓지 않고 각도를 약간 눕힌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피라미드 외장석은 모두 빗각으로 커버링하게 됩니다. 굴절 피라미드는 외부만 구부러진 게 아니라 특이하게 내부 통로도 꺾여 있습니다. 북쪽 입구에서 지하방으로 이어지는 터널과 서쪽 입구에서 지상방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터널이 존재하는데 모두 이중으로 꺾여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터널은 아마도 오시리스 별 신앙과 라 태양 신앙이 융합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두 개의 지하방과 지상방은 내부가 아직 상대적으로 좋아가고 거칠며 하늘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삼각형 천장의 코벨 아치 형태를 갖습니다. 이 코벨 아치 기법은 우연히도 마야 문명의 전형적인 건축 기법으로 마야 아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집트와 마야의 연결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벤트 피라미드 남쪽 옆에는 위성 피라미드가 하나 있는데 높이가 26m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와 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높이 비율 또한 4:1로 동일합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믿으며 추후 영상에서 다룰 대피라미드의 함축된 수학과 천문학의 비밀 코드를 보시면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심만만한 파라오에게 이 불완전한 구분 모양의 피라미드는 분명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새로운 피라미드를 만들도록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완성형 사각뿔 레드 피라미드입니다. 이름이 레드인 것은 전용돌 아래에서 붉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 5번째 완성형 레드 피라미드는 성수관 단계의 대학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실패의 교훈을 통해 경사각을 처음부터 45도가량으로 확 낮추어 안정적으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합니다. 의도된 건지 측량의 실패인지 알 수 없지만 꼭대기가 가운데 있지 않고 중심에서 미세하게 벗어나 있습니다. 북쪽 입구에서 61m, 27도의 하강 통로가 길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으며 중앙엔 단단한 화감으로 만들어진 3개의 묘실이 존재합니다. 묘실의 높이는 전보다 높아져 각각 12m, 15m, 10m입니다. 내벽의 화감 가공이 훨씬 매끈하고 깔끔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중앙 3번째 내실은 바닥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도굴꾼들이 바닥에 숨겨졌을지도 모르는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파괴시킨 걸로 보입니다. 내실에 사용된 11개의 계단형 코베라치 천장은 종교적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생각되며 대피라미드 대회랑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건축됩니다. 메이둔 굴절형 레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스네페루의 피라미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집념과 노력, 그리고 발전해가는 기술력이 잘 녹아있어 더욱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피라미드 최고의 전성기 기자의 피라미드, 그리고 이후 왜 피라미드가 쇠퇴하고 사라져 버렸는지에 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